네, 오늘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키워드가 내일도 뜨거울 수 있을까요? 마감될 오늘의 키워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예뻐져라 예뻐져, 쉬어가는 화장품주 다시 화사해질까입니다. 네, 화장품주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도움 말씀 주실 더드림 SNC 우혜진 대표 나왔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정말 화장품주가 또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요즘 K뷰티의 전성시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오늘 저희도 이렇게 예쁘게 꾸미고 나왔습니다만 사실 예전에는 해외 브랜드 뭐 어디가 괜찮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국내 브랜드들을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네, K 열풍, K가 붙으면 그야말로 이제 열풍에 대한 그 트렌드성으로 좀 자리를 잡는 것 같은데 네. K 뷰티도 거기에 대해서 좀 빠질 수 없는 그런 산업 중에 하나로 지금 자리를 잡았습니다. 우선 K 뷰티가 왜 이렇게 좀 열풍이냐 이거를 좀 물으신다면 K 콘텐츠의 영향 굉장히 크죠. K-팝의 영향, K 콘텐츠의 영향을 좀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외국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K 뷰티, 한국의 이미지는 좀 고품격, 고품질 이런 이미지를 좀 가지고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한국의 이 성형외과가 굉장히 성행을 하면서 그쵸, 예, 네. 피부과 뭐 정말 그 관광이 있을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한데 한국의 피부과 시술이 좀 효과가 있다 이런 것도 좀 소문이 돌고 또 컨텐츠 안에서 뭐 PPL이나 연예인들이 이 피부법, 피부 관리법을 계속해서 좀 SNS상에 올리면서 그것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K-뷰티의 열풍이 조금 더 바람을 타고 계속해서 지금 화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뭐 하이엔드 브랜드에 대한 부분들이 좀 굉장히 많았지만 지금은 중소형 브랜드까지 계속 커지면서 이제는 그 관광지로 올리브영이 필수 코스가 된다거나 아니면 이제 다이소에 그런 예. 뷰티 코너가 따로 생길 정도로 중소형 브랜드까지 섭렵한 부분을 봤을 때 아무래도 이 K뷰티의 열풍 단기간에 식지 않고 좀 오래 지속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네, 우리 진짜 K뷰티가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은데 말씀해 주셨다시피 고품질 이미지 그리고 또 가성비가 있다라는 이미지도 여기에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지 상반기를 주도했던 건 또 화장품주가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은 강세를 보였습니다만 지난주에는 좀 조정을 받는 모습도 보여줬는데 이게 단순히 쉬어가는 흐름이었다 이렇게 파악을 하면 될까요? 네, 우선은 제가 봤을 때는 너무나 고공행진한 부분들, 주가에 있어서는 사실은 그 고점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네. 쉽게 생각해서 많이 올라갔으면 팔아야죠. 그쵸, 그쵸. 네. 네네. 그래서 좀 저는 이 화장품주에 대한 부분들 건전한 조정이다, 좀 기간 조정으로 좀 보고 있고요. 이제는 그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은 기대감부터 계속 주가가 올라가고 있고 하지만 그 데이터가 아직은 찍히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찍히고 데이터가 나와서 매출에 반영이 되고 그 부분이 주가에 반영될 때까지 아직은 또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 충분히 남아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네. 좀 단기간에 그런 그 하락세는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앞으로도 좀 이 조정 시 매수가 좀 매력적이다 좀 이렇게 생각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조정 시에 매수가 매력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현재 개인 투자자들의 이 화장품주에 대한 신용 잔고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우려가 될 만한 그런 상황은 없을까요? 계속 매수해도 될까요? 네. 우선은 이 신용 잔고가 늘고 있다는 거는 빌렸는데 이제 갚지 못한 부분이잖아요. 아직은 네네. 우리가 이 빚내서 화장품주를 사는 부분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가 이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제 성향 자체를 보면은 B2는 좀 피하셔라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지만 예, 예. 올라가는 그런 말에 달리는 말에는 B2가 좀 함께하는 법 이렇게 좀 생각이 돼요. 부동산 시장 때도 보면은 네. 뭐 주식도 사실은 투자이기 때문에 그런 같은 맥락에서 봤을 때 좀 달리는 말에 B2가 함께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투자자들의 심리 크게 좀 상승했던 종목에 대한 그런 잡고 싶은 마음 그리고 네. 내가 이번에 올라갔는데 이거 못 샀어. 우리 보통 껄무새라고 이야기를 많이 그쵸, 하죠. 껄껄껄. 뭐뭐 할 네. 걸. 이번에 하지 못했기 때문에 떨어지는 칼날을 좀 잡는 개인 투자자들의 그런 심리가 아닐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뭐 조정받았던 화장품주들 사실은 신용까지 끌어다 썼기 때문에 상승을 하면 좋지만 사실 하락을 하게 되면
그만큼 손실이 크기 때문에 네.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수적으로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 네, 네. 이런 반등의 종목들을 잘 선정을 해서 노리신다면 그래도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률 좀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분위기 이것도 이해가 되고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정이 왔을 때마다 조금씩 모아가는 거는 바람직하지만 그래도 또 빚을 내가지고 비투를 하는 거는 약간 좀 조심해야 한다, 경계해야 한다라는 말씀까지 전해 주셨는데요. 앞서서 이 화장품주 실적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 네. 2분기 실적 전망 어떻게 될지 그리고 하반기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하거든요. 우선은 실적에 대한 그런 호실적, 깜짝 실적에 대해서는 모두 다 긍정적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 증권사 예. 리포트들도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거기서 조금 더 우리가 주목해 볼 게 이제 ODM. ODM 업체, 실적이 정말 최고 행진을 계속 지금 이어가고 있는 그런 흐름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화장품도 이 ODM이 화장품 레시피가 어떻게 보면 ODM 기업에 좀 속해 있기 때문에 그 브랜드와 한번 파트너십을 맺으면 사실 바꾸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뭐 화장품도 여러 가지 소재, 뭐 만드는 부품이라든가 이런 게 있지만 그래도 ODM 기업의 실적이 비교적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이고 그 마진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ODM 기업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한 실적. 사실은 ODM의 실적이 괜찮게 나온다는 거는 화장품주들의 그런 수출뿐만 아니라 판매뿐만 아니라 수출까지 좋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까지 좀 한꺼번에 바라보시면 화장품주들의 좀 전망 맑다, 좀 환하게 비춰오른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하반기 전망 역시 화사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화장품주 어떻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할지 이 접근 방법도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방금 일단 ODM 업체에 대해서 언급을 또 해주셨습니다. 네. 이쪽을 잘 바라보면 좋을까요? 그렇죠. ODM 업체를 조금 더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하반기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 왜 이제 ODM을 바라봐야 되는지도 말씀을 드렸고 지금 뭐 미국향 그 수출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데이터가 좋게 나오고 있고 앞으로 성장성이 굉장히 뚜렷하게 지금 계속 성장 그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잖아요. 예. 이 뷰티 디바이스 시장을 이제 보면은 2022년 같은 경우에는 140억 달러였는데 이게 앞으로의 성장세를 보면 2030년 정도까지 바라봤을 때 무려 898억 달러라고 해요. 그렇게 와, 되면은 네네. 연평균으로 계산했을 때 거의 26%가 넘는 성장을 이제 매년 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화장품주가 이제는 그냥 우리가 뭐 꾸미고 나가는 용을 떠나서 이 K 뷰티에 대한 부분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열풍이 불어오고 있고 이번에 이제 수출한 것을 보면은 195개국에 수출했다라고 합니다. 와. 도대체 어떤 나라가 있는지도 세지 못할 정도로 네네. 그만큼 K 뷰티 시장이 넓어진 것들을 보면 이 부분, 이 지금의 조정은 뭐 그냥 크게 걱정 안 해도 되고 앞으로의 전망을 생각을 했을 때 조금 더 긍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실적 전망 정말 뚜렷한 것 같습니다. 195개 국가에 수출을 했다. 거의 이제 뭐 여러분들 여행 나가시게 되면 네. 우리나라 기업들의 화장품 또 많이들 보시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화장품주 관련해서는 좋게 보셨고 네. 특히 어떤 종목을 유망하게 보시는지 탑픽 종목으로 좀 뽑아주시죠. 우선 제가 오늘 그 ODM에 대해서 계속 좀 말씀을 드려왔는데 네네네. 지금 뭐 ODM 하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어요. 뭐 탑픽을 꼽는다면 오늘 좀 한국콜마. 한국콜마요. 네, 한국콜마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 자, ODM이 화장품계의 이 TSMC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네네. 네, 화장품계의 TSMC라고 이 한국콜마가 또 불리고 있는데 특히 한국콜마를 왜 꼽아왔냐라고 물으신다면 뭐 이제 해외 시장에 대한 그런 공략은 전체 화장품 주들이 화장품 각각 기업들이 뭐 다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특히나 글로벌 화장품 시장에 대한 그런 전문가까지 앞쪽에 배치를 하면서 이제 해외 시장을 전적으로 공략을 하겠다라는 좀 포부를 밝혔고 특히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선케어 이 자외선 차단 제품에 좀
집중을 해봤습니다. 뭐 색조도 굉장히 우리가 필요로 하고 기초 제품도 필요로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선크림 쉽게 생각해서 이제 선크림이라고 부르잖아요. 자외선 네. 차단제를. 네. 근데 예전에는 제 기억에도 여름에만 사실 선케어 제품을 사용을 했었는데 사실 선케어 제품 이 자외선이라는 거는 계속 365일 있기 때문에 예. 365일 어느 시간대나 사실 사용을 하게 되고 이전에는 뭐 여성들만 뭐 사용을 했다면 지금은 뭐 성별이 뭐가 중요합니까? 맞아요. 네. 그루밍족들도 워낙 많고 그쵸. 남자들도. 네, 그래서 모두 다 사용을 하는 사용자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특히나 이 미국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기후 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더욱더 피부에 그 쬐어지는 그 피부에 있어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네. 한국 콜마가 이 선케어 제품 자외선 차단 제품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한국 콜마를 좀 선정한 이유가 있고요. 예. 그리고 이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종목을 고를 때 좀 돈이 많고 탄탄한 기업. 그리고 이렇게 종목들이 이 각 섹터가 계속 올라가다 보면은 너무 주가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은 고평가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도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지금 상대적으로 그렇게 고평가라고 보여지진 않고 또 매출액 대비해서도 시총도 그렇게 높지 않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예. 저는 이 한국콜마 계속해서 좀 전망에 대한 부분 앞서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계속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예. 돈 많고 탄탄한 기업 지금 유보율도 굉장히 좀 높게 나와 있거든요. 이거는 뭐 2024년 예상치가 아직 찍히진 않았지만 지금 네. 이전 데이터를 보면은 부채 비율 대비해서 유보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말하는 퍼와 PBR, PBR 부분에 네. 있어서 봐도 다른 종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렇게 높은 편도 아니기 때문에 한국콜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화장품주들 최근의 흐름 보면은 이 주가 흐름이 굉장히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네. 한국콜마도 마찬가지로 조정을 사실은 크게 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 윗꼬리가 살짝 달리긴 했지만 이제 상승 반등의 그런 신호탄을 쏘아 올리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실적 기대감은 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네. 2분기 실적도 그렇지만 3분기에 더욱 더 큰 실적 데이터에 대한 부분 지금 계속 전망이 되고 있죠. 하반기 내년까지 좀 이어질 걸로 좀 보입니다. 그리고 네. 이제 하반기에 뭐 지금 아마존 프라임데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17일까지이기 때문에 뭐 미국 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까지도 또 이어질 건데 하반기에 뭐 아마존 프라임데이 그 빅딜데이가 또 10월에 있고 연말에는 그 블랙 프라이데이까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매출까지도 우리가 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네. 그리고 뭐 아마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 네네네. 좀 덧붙이자면 아마존 행사는 단순히 이런 소비의 그 판매 행사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아마존에서 사실은 그 소비 행사 이상의 의미를 좀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행사에서 꾸준하게 지금까지 그 판매를 해온 것들을 살펴본다면 성과를 굉장히 좋게 이룬 것들은 아마존 이 행사 이후에 계속해서 좋은 데이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검색 부분에 있어서도 상위에 랭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욱더 그 나라 사람들한테 사실 아마존이 뭐 미국 기업이긴 하지만 네. 미국인들만 이용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좀 그런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콜마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격 전략 좀 말씀드리면 예. 오늘 63,300원 부근에서 마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65,500원 이하에 좀 매수하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드렸고 목표가는 1차적으로 72,000원 전 고점 부근까지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 75,000원 부근을 좀 뚫어 넘지 못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1차적으로 72,000원까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 55,000원 의견까지 드려볼 테니까 여러분들 투자 판단에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지금 한국콜마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도 대장주로서 또 흐름이 좋은 것 그쵸. 같더라고요. 네. 근데 코스맥스와 비교했을 때 한국콜마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 지금 매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둘 다 좋죠. 둘 다 대장주이기 때문에 좋은데 네. 굳이 비교를 하자면 그래도 한국콜마가 조금 더 매출액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제가 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색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긍정적인 전망을 바라보고 있지만 뭐 선케어 제품이나 자외선 차단제 그런 쪽으로 저는 조금 더 조금 더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종목 중에 한국 콜마냐라고 물으신다면 이렇게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색조뿐만이 아니라 또 기초 화장품 라인도 많이 생산을 하고 있는 한국콜마 유망하게 보신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65,000원 선에서 매수를 하시게 되면 72,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드림 SNC 우혜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